안녕하십니까, 해석왕 고텔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드라마는 방과후 전쟁활동 파트 2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제가 몇 주 전에 방과후 전쟁활동 파트 1을 리뷰를 했었죠. 처음에는 1편을 보면서 이거 별론 것 같다 싶었지만 보다 보니까 좀 나름 괜찮은 구석도 있었고 치명적인 문제점도 있었다. 오락 드라마로 봤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을 보신 분들은 제가 앞서 리뷰했던 파트 1 리뷰를 보시고요. 파트 2 리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드를 통해서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든 탑이 있잖아요. 돌탑을 쌓아요. 노력해가지고. 뭐 모난 돌도 있었고 안 좋은 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쌓았어요. 쌓았는데 지나가다가 돌탑을 발로 뻥 차버린 느낌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랬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좋았던 부분도 분명 있었고, 안 좋았던 점도 분명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말했던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길 바랬어요. 근데 해결되지 못했던 것 같고, 역시나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더니만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예측이 좀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왜 이렇게밖에 못 살리나? 역시 우리나라엔 각색가가 많이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사실 이 파트 2는 제가 파트 1을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파트 2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안 좋은 점 많이 나갈 테니까 좋은 점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 역시나 이런 작품들에는 개연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학교는 리뷰했을 때 이 학생들은 먹을 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한다. 급식실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보는 때 눈에 거슬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주고 가요. 초반에 이제 수색조와 뭐 공격조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색을 해서 파밍을 해오죠. 그런 파밍해온 음식들, 그 음식들을 또 배식하는 형태로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소를 휴게소로 잡았다는 거 그런 것들은 많은 개연성들을 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마트였으면 더 좋았을 법했지만 어쨌든 뭐 지방이었으니까 근데 지방에도 마트 많은데 어쨌든 휴게소로 가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저는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수단을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전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 문제도 배터리가 다한 어떤 바이크나 전동 자전거, 뭐 킥보드를 보여주면서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거기다가 비디오 카메라는 어떻게 돌리냐? 그거는 또 자기들이 뭐 장치를 만들어서 건전지를 가지고 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죠. 사실 건전지로 카메라가 돌아갈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개연성들을 자꾸 붙여주죠. 또 이제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구체들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추우면은 구체들이 움직임이 둔해져서 뭐 죽게 된다 뭐 그런 설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겨울이 됐는데도 한참 살아있죠. 그때 이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쟤네들도 적응을 하나 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완벽한 개연성을 부여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소해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그 병장 친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병장 친구가 왜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분이 군인이니까 뭐 군대로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 언급 하나 없어서 좀 아쉬운 구석이 있는 것 같고 모든 개연성을 클리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클리어 하려고는 했다. 이 정도의 결론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안 고쳐진 것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분위기인데요. 이런 작품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분위기를 띄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초반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뭘 모르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띄웠다 칩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외계인들이 침공을 하고 부모님은 못 만나고 뭐 수능도 지금 폐지될까 말까 하고 있고 신분이 군인이 돼버렸는데 아직도 그 분위기를 조금씩 띄우는 연출들을 한다? 그런 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제일 거슬렸던 게 유하나라는 캐릭터였어요. 연기자는 연기를 정말 잘하셨지만 뭐 꾀병을 부려서 뭐
아이돌 영상을 보면 뭐 아이돌 옷을 뭐 입고 뭐 춤을 춘다 뭐 이런 설정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밖에 안 되거든요. 안 나왔어도 되는 컷들을 계속 붙여놨다. 그리고 또 뭐 죽음의 상황에서 고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그래 있을 수 있다고 쳐. 그래도 이런 작품에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보여주는 게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학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10대가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타겟 자체가 10대, 20대를 노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재밌는 것만, 코믹한 것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위기를 자꾸 가려고 했다. 그런 점은 좀 아쉽죠. 자, 이제, 최대 감상 포인트죠. 10화 마지막 부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치명적인 단점, 치명적인 문제가 이 작품에는 존재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품의 메시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외계인과의 싸움 뭐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는 깔려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능으로 갔다. 왜냐? 결국에는 국영수라는 캐릭터가 수능이 취소되는 바람에 미쳐버려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학생들을 쏴버렸죠. 그러면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수능이 학생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분을 쌓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제가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결말을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세게 하면 왜 이따위로 만들까?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 이 작품은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작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관객이 나오는 거거든요. 작품이 공개가 되고 관객이 보는 거죠. 작품이 공개됐다는 건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건데 이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건 또 작품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 수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외계인 소재도 따오고 어른들도 건드려야겠고 뭐 친구들 이야기도 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소재들을 끌고 오다 보니까 흥미거리가 생겼고 그 흥미거리가 관객을 불렀는데 그 관객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펼쳤기 때문에 결말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라고 관객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외계인 소재, 학생물,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관객을 끌어모으는 소재거리라고 한다면 이 소재거리가 수능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제작진은 그것부터 파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작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은 얘네들 학생들이 외계인을 때려잡는데 외계인 때려잡는다고? 야 그럼 액션이 죽여주겠네. 외계인 하면 생각나는 게 수능이 아니란 말이죠. 외계인 하면 생각나는 건 액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액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액션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국영수가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엔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서 외계인을 다 때려잡았다. 그렇게 결말을 내도 좀 시시하게 결말을 내도 사람들은 그걸 원했으니까 아마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볼만한 정도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은 정확한 비유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계인이 수능의 역할을 하든지 군인이 수능의 역할을 하든지 전쟁이 수능의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런 부수적인 것에 수능 가산점제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수능 이야기도 잘 안 됐고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계속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정확하게 타겟을 잡았어야 됐어요. 이 작품에는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 어른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수능을 맞는 사람들은 어른들이다. 그 어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대립구도를 세운 거잖아요. 그럴 거였으면 직접적으로 어른들과 아이들의 대립구도를 2부에서 파트 2에서는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 대립구도를 수감자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냥 일반 평범한 어른들이 아니라 수감자였다고요. 교도소에 있는 빨간 배지 단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수감자들, 그 사람들은 고등학생이건 어른이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기본 자체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들과 10대를 엮으면 안 됐었어요. 그냥 평범한 어른과 평범한 애들이 대립구도를 그렸어야죠. 누가 봐도 나쁜 애들인데 그런 대립구도가 안 서요. 선과 악으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대립은 어른과 아이가 아니라 적과 아군으로 나뉜다고요. 이걸 너무 설정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어른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죠. 뭐 어른들이 이 학생들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군인들은 도통 안 보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립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결국에 대립을 가져간 것들은 수감자 형태로 나오고 있고, 단단히 착각을 한 거죠. 7화, 8화, 9화, 10화. 저는 4화라는 이 숫자가 단 시간이 넘었잖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로 치면 4시간을 준 거예요. 4시간짜리 영화는 거의 2부로 나뉘던가, 반지 제왕도 확장판 나와야 4시간인 거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4시간짜리였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줬는데 많은 시간을 걷어찼다. 제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던 이건 학생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 전체에 대한 이야기여서 다른 작품들과 다르고 희소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맨 마지막 엔딩에 국영수가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가 다 퇴색해버렸어요. 저는 여기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관객들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아마 저는 이게 별점이 아예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관객들이. 이런 배신감은 속된 말로, 씨발 꿈! 있잖아요. 일어났더니 꿈이었다. 깨보니까 꿈. 이런 설정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은데, 그걸 써버린 거거든요. 치트키처럼. 네,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고, 분명 좋은 점도 있었는데, 그걸 다 걷어차버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 인스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